그래서 우리 박낙원 회장님 나오셔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온에셋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오래 있었던 분인데 오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회장님에게 소개받은 박낙원입니다. 이동욱 회장님하고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쭉 지켜보면서 생업보다도 전체 의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감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끔 이제 식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협회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의사협회장 하시던 유성희 회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교보생명 지점장 시절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대한의사협회장의 파워가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가면 점심 먹을 때 기억나는 것은 유성희 회장님께서 소주를 각일병씩 매번 드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사무총장께서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니까 복지부 장관 바꿔 이러더니 진짜 사장이 임원 야단치듯이 복지부 장관을 야단치는 걸 보면서 야, 저 대한의사협회장이 장관보다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3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가셔서 의료봉사하다가 돌아가셨었죠. 의대정원 관련해서 쭉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사 눈치 보는 게 정부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기사에.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 눈치 보는 게 정부냐? 그러면 의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부가 군인들 눈치 안 보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하다못해 청소부 눈치 안 보면 서울 시내가 경기도가 지저분해집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의사들 눈치를 봐야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대정원 관련 정부 보도를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께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입시 의대 정원이 똑같다.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TV에 나와서 뉴스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 친구들도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의사들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0년 전 1993년 대한민국 인구는 4,500만이었고 2023년 대한민국 인구는 5,200만으로 15%가 증가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의사는 4만 5천 명이었고 지금 23년 의사는 14만 명으로 311%가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15% 증가했는데 의사 수는 3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30년 전 대비 인구가 의대가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 숫자가 줄은 걸로 의사 숫자가 안 변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 대학 입시를 본 사람들은 1973년생들이었습니다. 1973년생들이 대학 입시를 볼 때 93만 명이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그 93만 명이 대학 입시를 볼 때 의대 정원이 3,000명이었고요. 작년도에 대학 입시를 본 사람은 32만 명입니다. 93만 명이 대학 입시를 볼 때도 3,000명이고 32만 명이 대학 입시를 볼 때도 3,000명입니다. 그러면 93만 명에 3,000명은 0.3%인데 32만 명에
3%는 1000명입니다. 그 비율로 따져보면 30년 전 3000명 의대 정원 뽑던 것을 지금 1000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학 입시 응시자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의대생 수는 똑같습니다. 30년 전 법대생,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같거나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대학 모집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대 입시 정원이 같다는 말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을 속이는 국가 지도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면 경찰서 가고 더 억울하면 검찰 가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으면 승복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도 거짓말을 하고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도 거짓말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후보자 시절에 본인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전두환 대통령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용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국방은 군인직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고 외교는 외교관 중에 최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고 의료 문제는 의사 중에 전문가와 상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의료 문제를 경제학자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하는 보상을 아까워하는 정권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시진핑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번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 누구와 합의하셨습니까? 의사협회가 동의했습니까? 전공의 누가 동의했습니까? 의대교수 누가 동의했습니까?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 분야 이해관계자와 동의하거나 공감하거나 합의한 사람이 없는데 의료계와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말은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직접 이해 당사자를 이해시키지 않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카르텔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카르텔이 누구입니까? 검찰 카르텔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면서 큰 칼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고 구속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기소하여 포토란에 세워 망신 주고 수많은 변호사 비용을 탕진하게 만들었지만 검사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사는 10년, 20년 수술 잘 하다가 딱 한 명 수술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을 내고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의 대명사로 인정받아 대통령 되신 분입니다. 카르텔의 기득권을 잡으려면 의사들 잡고 흔들 것이 아니라 검찰 카르텔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는 집무실에서 성희롱하고 세금으로 집무실에 침실 만들어 놓고 놓아도 괜찮고 의사 집무실에는 CCTV를 달아서 감시해야 한다는 게 무슨 공정입니까? 시장, 도지사, 장관, 대통령 집무실에 CCTV를 달아서 국민이 고생하는 대통령님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누구처럼 검사처럼 누구를 벌줄 힘이 없는 직업입니다. 초중고 다니면서 공부만 했고 의대 6년 공부만 했고 인턴 전공의 과정에서 밤새워 환자를 돌봤고 개업하여 하루종일 환자 치료하다가 저녁에 모여 소주 한 잔에 시름을 더는 소시민들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로 만든 사람은
경제학과도 검사도 아닙니다. 의사들입니다. 대통령이 의사와 싸워 이기면 이 전쟁 기념관에 공덕비라도 세워줍니까? 대통령이 싸울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역사학자는 조선 500년 역사상 백성을 위해 일한 왕은 단 3명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왕놀이 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을 연구한 학자는 세종대왕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은 단 2명이었고 나머지 대통령은 대통령 놀이한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첫 임기 때 하루 18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루 몇 시간 국정을 보고 있습니까? 효자동에 사는 친구가 일을 마치고 집을 갈 때 교통통제당해서 차 안에서 꼼짝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수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하려면 뭐하러 용산에 오셨습니까? 수시로 술 먹을 시간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까? 의대 교수와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까? 의사협회와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까? 의사들도 술 먹을 줄 압니다. 의사 주당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의사 주당들 불러서 술 한잔 하면서 의료 문제를 논할 배짱은 없습니까? 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사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절규합니다. 3월 3일 여의도에 3만 명이 모인 의사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인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배짱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전공의는 국민이 아닙니까? 의대 교수는 국민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왜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생을 숫자를 결정해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왜 전공의와 소통하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왜 의대 교수들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이 착한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앉게 만들고 이동욱 회장 저 순진한 분을 길거리 낭인으로 만듭니까? 대한민국 복지부는 의사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전용기를 띄워서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용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으로 보내면 가는데 최소 12시간, 수술 대기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보내면 가는데 15시간, 수술 대기하는데 2달 걸립니다. 환자를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에 갔던 의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지가 없고 수술하는 칼에 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로 보내서 수술할 겁니까? 대한민국의 전용기는 도대체 몇 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복지부는 의료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복지부가 전용기 몇 수천 대 갖고 있습니까? 복지부가 국민을 속여도 되는가?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속여도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개혁 대상이 의사가 우선순위인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자살공화국입니다.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하고 매월 1,000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70, 80대 노인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노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를 노인이 살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의료개혁보다 우선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연금공단이 망할 것 같으니
연금을 더 걷고 덜 주고 늦게 줘서 연금공단 살리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가진 자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받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김정숙 여자가 현직 대통령 연봉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또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5년, 공무원 5년 하고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대통령 연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30년 한 사람, 국민연금 30년 낸 사람 거를 깎겠다고 하는 게 연금개혁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퇴직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5년 더한 연금 받고 대골 같은 집 말고 서초동 아파트에 가서 살겠다고 할 배짱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세계 1위 의료 시스템을 개혁보다 국민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자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고 남편 노비에게 육아휴직을 주었습니다. 출산 전 산전 휴가 제도를 만들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3시간 정책을 펴서 인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합산 출산율이 0.7명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구역보다 우선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 해결하는 것이 의료개혁보다 대통령님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책임한 보직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망쳐왔습니다.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 노무현 대통령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21개월에서 18개월 줄여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통령 끝나니까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가장 남쪽에 가서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또 병정 봉급보다 하사 소위 월급을 더 많게 만들어 장교 지원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방 소대장의 70%는 ROTC 소대장입니다. ROTC 1기는 서울대 연구대가 500명이 뽑혔고요. 23년도 작년도 서울대학교 ROTC 지원자는 단 3명입니다. 2000년까지 서울권 대학에 ROTC가 되려고 그러면 20, 30대 1의 경쟁을 뚫어야지 ROTC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권 대학 ROTC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방대학도 이동욱 회장이 졸업한 경북대, 영남대, 충북대 이런 좋은 대학들은 지원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대학도 있었어? 이런 데만 지원자가 있습니다. 장교의 자질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누굽니까? 인구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을 줄여서 군대를 망친 것도 대통령입니다.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낮아져서 10년 후, 20년 후 의대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그 당시 그때 퇴직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세계 최고 의료를 최하위가 되어도 어떤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복지부 장관이고 복지부 차관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퇴직 후에도 자손 대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즉시 스톱할 분들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복지부 장관이고 차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복지부 차관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장관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이해관계자가 따르지 않으면 토론과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것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전두환은 데모하지 말라는 정부 말을 안 듣는 광주 시민을 공권력으로 무력 진압하여 역사의 원흉이 되었고 묻힐 땅이 없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하지 말자는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이해시키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려 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교육부, 경찰, 병무청, 군대를 동원해서 겁박했습니다. 전방병원 군의관들을 민간비원에 투입했습니다. 만약 민간회사 경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방 군인을 투입한 것은 권한남용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전방 군인들이 다친다면 군의관이 없는 전방 병원들은 누가 치료를 할 겁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한쪽은 무능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한쪽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핍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머리 좋고 정의로운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복지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시작된 의료 문제가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기싸움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결론 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공권력으로 의사단체를 진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대화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의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사단체도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의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걸기 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님은 매화꽃 필 때 시작된 우리의 저항이 벚꽃이 지기 전에 끝나길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 벚꽃이 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 시스템을 만드는 희망찬 새 출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관료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의료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벚꽃이 지기 전에 새로운 의료 역사를 만드는 출발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면 여러분들은 통 큰 결단을 내려주세요. 이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특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